감자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바로 감자였죠. 알제리에서 감자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절반이 썩어나가고 있었어요. 농민들은 독이 된 시감자를 심어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지옥 같은 현실이었죠. 그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사막에서 감자를 키우겠다는 미친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제 이름은 라시드입니다. 알제리 북부 엘 우에드 지역에서 농업기술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곳은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센터 피벗 관계 시스템으로 감자를 재배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47,000명의 농민이 3만 헥타르에서 알제리 전체 감자 생산량의 40%를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스타파 아저씨의 3헥타르 농장이 참담했거든요. 사막의 모래 위에서 자라던 감자들이 검게 썩어가고 있었어요. 라시드, 또 이런 일이야? 무스타파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썩어가는 줄기를 만져봤어요. 끈적끈적한 액체가 손에 묻었습니다. 전형적인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었어요. 작년 시감자를 또 쓰셨나요? 무스타파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수입 시감자가 톤당 1,500달러예요. 우리 연소득의 40%나 돼요. 새 시감자를 사면 가족이 굶어요. 안 사면 농사가 망해요. 그때 농림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라시드 기술자님, 한국과 농업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곧 한국 전문가들이 오신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 과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압둘라 박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는 북아프리카 최대 감자 생산국입니다. 연간 480만 톤을 생산하는데 한국이 뭘 가르쳐준다는 거죠? 하산 과장도 말했어요. 감자는 우리 알제리의 피와 땀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도 뺏기지 않았어요. 젊은 연구원 오마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하지 않나요?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말이죠. 드디어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김 단장을 비롯해서 5명의 전문가들이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라시드 기술자님이시죠? 김 단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무스타파 아저씨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국 팀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앞에 펼쳐진 밭은 정말 참담했거든요. 썩은 줄기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장고를 열자 한국팀 전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곰팡이와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시감자들은 검게 변해 있었어요. 이건 식품이 아니라 감염원입니다. 김 단장이 중얼거렸어요. 무스타파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새 시감자를 사지 않는 이유요? 우리 연소득의 40%나 돼요.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대출 이자가 15%예요. 감자 농사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한국팀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김 단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단장이 저에게 왔어요. 계획을 바꿉니다. 기술 이전은 나중입니다. 지금은 죽어가는 농가부터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다음 날부터 한국팀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장비들이 트럭에서 내려졌어요. 생소한 기계들과 약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이건 복합 미생물 기반 방제입니다. 한국 농촌에서 개발한 거예요. 화학 농약이 아니라 유익한 미생물들이 병원균을 잡아먹는 원리였습니다. 이건 그냥 약이 아니라 한국의 생명과학이에요. 병을 막는 게 아니라 흙을 살리는 겁니다. 김 단장이 덧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비료를 뿌렸습니다. 나노 고분자 흡수체가 들어간 수분겔 비료입니다. 박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사막이나 염지에서도 수분을 3배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비료를 뿌리자 흙이 촉촉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한국팀은 드론까지 띄웠어요. 작은 헬리콥터 같은 기계가 밭을 날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잎의 색깔과 모양을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병들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농민들이 신기해하며 지켜봤어요. 처음 보는 기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김 단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라시드 씨, 이제 진짜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모듈들이 트럭에서 내려졌어요. 이건 무병료 수경재배 시스템입니다. 이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감자를 흙 없이 키운다고요? 압둘라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팀이 컨테이너 안쪽을 보여줬어요. 깨끗한 유리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각종 센서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실험이지 농사가 아닙니다. 하산 과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흙 없이 감자라니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까? 김 단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린 흙도 물도 없이 키워냅니다. 대신 정밀함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무병묘 수경 재배는 바이러스, 곰팡이, 선충류 등 전염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었어요. 토양이 아닌 물과 영양액 기반으로 검역된 조직 배양묘를 기르는 거였습니다. 토양 오염도 없고 수분 사용량도 70%나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발화율은 99.8%였습니다. 연간 씨감자 4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무스타파 아저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한국팀이 작은 감자 조직들을 유리병에 넣기 시작했어요. 조직 배양묘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무균 상태의 조직이라고 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2주만 기다려보시죠. 싹이 올라올 겁니다. 김 단장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2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한국팀은 매일 아침 컨테이너를 방문했어요. 온도, 습도, 산도를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13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컨테이너를 확인하러 간 김 단장이 갑자기 저희를 불렀어요. 여기 보세요. 싹이 올라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유리병 속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초록색 싹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조직 배양 후 14일 만에 발화와 발근이 확인된 거였어요. 이게 정말이네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흙도 없이 그저 투명한 액체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박사가 달려왔어요. 유리병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기술,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묻는 압둘라 박사의 모습이었어요. 소식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몰려들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들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유리병을 들여다봤어요. 흙 없이 키운다더니 정말 잘하네. 한 농민이 중얼거렸어요. 하산 과장도 변했어요. 그동안 회의적이었는데 몰래 새싹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물이 부족했던 이 땅에서 감자가 살아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에게서 감동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0개였는데 일주일 후에는 200개로 늘었어요. 한 달 후에는 월 3,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4만 개 이상 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박 연구원이 보고했어요.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어요. 한국팀이 분석한 결과 수입산보다도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전혀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시드 씨, 잠깐 보시죠. 김 단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컨테이너 밖에서 수상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색한 아랍어로 대답하더라고요. 억양이 이상했어요. 현지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 연구원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연구 노트가 사라졌어요. 한국팀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이 아닙니다. 감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기술을 훔치러 온 자들입니다. 김 단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박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랐어요. 온습도 센서 로그에 조작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AI 환경 제어 장치 코드 일부가 복사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자산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 한다니요. 다음날 또 다른 수상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현지인을 매수해서 촬영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현지인에게 돈을 주고 뭔가 지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외국인이 당황하며 도망쳤어요.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제3국 기술 에이전트 같았어요. 김 단장이 즉시 알제리 정부에 연락했습니다. 기술 유출 직전 상황이라고 보고했어요. 다음날 아침 농림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왔어요. 한국 기술은 보호받아야 할 국제협력 자산입니다. 알제리는 한국팀을 보호하겠습니다. 즉시 현장이 봉쇄됐어요. 보안이 대폭 강화되고 한국팀을 위한 경호 인력도 배치됐습니다. 드론 감시 체계까지 요청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이 감자 하나가 알제리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소식이 퍼지자 국제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BBC 농업면에서는 한국의 사막형 수경 감자 시스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게임체인저 되나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도 한국 기술이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띄우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압둘라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에는 단순한 감자 농사 기술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기술이었던 거죠. 사막 지역에서 물을 70%나 절약하면서도 무병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알제리 정부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다시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 기술과 시설을 정부 산하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장관이 공식 발표했어요. 컨테이너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고 출입을 통제하는 게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접근 통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김 단장과 알제리 정부는 공동 지침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김 단장이 제안했고 장관이 동의했습니다. 무스타파 아저씨를 비롯한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우리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이건 훔치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고 배워야 할 생존의 기술입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에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교대로 시설을 지키고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했습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한국팀과 알제리 정부 사이의 연락 담당자가 됐어요. 매일 시설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이 농민들에게 수경 재배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온도 조절, 습도 관리, 영양액 관리까지 모든 걸 배웠습니다. 농민들은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노트를 들고 와서 꼼꼼히 기록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팀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감자 수확이 시작됐어요. 정말 해냈네요. 무스타파 아저씨가 감격했어요. 수확 감자들은 모두 완벽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률이 0%였어요. 전량 자체 유통에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서 비싼 씨감자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소문이 퍼지자 주변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튀니지와 니제르에서 견학단이 방문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요? 튀니지 농업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하지만 알제리 정부와 한국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농민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라시드, 정말 고마워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살려줬어요. 무스타파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감동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농민들이 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김 단장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소중한 기술을 잘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알제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처음 한국팀을 만났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알제리 정부가 공식 발표했어요. 씨감자 수입 의존 0% 달성. 전국 6개 도의 무병묘 수경 재배 시스템이 확장됐습니다. 씨감자 수입에 쓰던 예산 32억 디나르. 이제는 자국 농가에 돌아갑니다. 국내 언론이 보도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알제리의 성공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니제르 농업부 장관이 말했어요. 튀니지와 모로코에서도 대표단이 왔습니다. 우리 농림부 고위 관료가 답했어요. 이건 한국이 우리에게 준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이제 그 언어를 우리가 전파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때 절망에 빠졌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세계 식량기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감자 모델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입니다. FAO 관계자가 평가했습니다. 무스타파 아저씨는 이제 우리 마을의 기술 지도사가 됐어요. 다른 지역 농민들에게 수경재배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죽은 씨감자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국과 알제리를 오가며 기술 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김 단장이 마지막 점검차 다시 우리 마을을 방문한 거예요.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김 단장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컨테이너 앞에서 점검을 마친 김 단장에게 작은 손이 다가왔어요. 마을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저씨, 내년에도 와줄 거죠? 김 단장이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유리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씨감자는 그냥 감자가 아니야. 소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건 믿음이야. 우리는 그 믿음을 심고 간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컥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이 심어준 건 감자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 한국팀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한 마을이 됐습니다. 감자를 흙없이 기르는 기술, 사람들은 처음엔 불가능하다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압둘라 박사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닌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그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말이에요. 무스타파 아저씨가 말했던 게 기억나요. 한국이 준 건 씨감자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막에 감자를 심은 나라, 그건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뢰를 다른 나라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술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때 썩은 씨감자뿐이던 그 땅에서 이젠 아이들이 감자꽃을 따고 있습니다. 알제리는 이제 감자 자립국, 그 시작은 단 하나, 한국이 심은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기술을 준 나라들은 많았지만 마음을 다해 함께 울어준 나라는 단 하나, 절망의 밭에서 희망을 키워낸 나라입니다. 사막에 물 대신 신뢰를 뿌려준 나라, 한국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건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알제리에서, 튀니지에서, 니제르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말이에요. 감자를 키운 건 흙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곳에서 꽃을 피워내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